와, 정자 너 아직도 고졸이지? 여기 앉아 있는 것만 봐도 티난다. 그니까 동창회 오면 뭐하냐? 영어도 못하고 하는 얘기도 없고 들러리잖아. 네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미자야. 얘 아직도 말끝마다 고맙다야. 진짜 어르신 느낌 난다. 완전 촌스러워. 촌스럽게라도 피해만 안 주고 살면 되지. 그니까 그냥 조용히 살아. 괜히 나댔다가 창피당하지 말고. 네가 뭐 갑자기 영어라도 하게? Hello, Mayor Johnson. Yes, the updated version looks perfect. Let's proceed with the U. 안녕하세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각색한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동창회에 참석한 한 조용한 여성이 어떻게 끝까지 무시당하면서도 품위를 지키며 단 한마디 영어로 모든 시선을 뒤집고 통쾌한 반전을 만들어냈는지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묵묵히 살아온 인생이 빛나는 순간들, 그리고 깊은 여운을 남기는 사연들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졸이란 이유로, 그리고 늘 말이 없다는 이유로 이정자 씨는 학창시절 내내 존재감 없는 아이로 불렸습니다. 교실 맨 뒤 창가 구석 자리는 늘 그녀의 지정석이었고, 칠판이 잘 안 보이든 말든, 누가 옆에 앉든 말든 조용히 앉아있던 아이. 성적표에 우수, 장려 같은 단어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친구들이 서울이다, 연고대다, 유학이다 꿈을 펼칠 때 그녀는 이미 장바구니를 들고 청주 육거리 시장 어귀를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국어 교과서보다 식자재 납품 전표를 먼저 읽었고, 방학 숙제보다 식당 잔반 처리 고민이 더 컸던 소녀였지요. 누군가는 엄마 도와주는 착한 아이라 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건 선택이 아닌 생존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5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청주여고 48회 동창회 안내장의 50주년 기념이라는 문구가 붉게 인쇄된 그날, 정자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행사장에 도착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이미 여럿은 삼삼오오 모여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고, 중앙 원탁에는 예전 반장 윤미자와 서울에서 의사 남편과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화점에서나 볼 법한 핸드백과 진주 귀고리를 빛내며 여전히 중심의 자리에 앉아 있더군요. 정자 씨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늘 그랬듯 조용히 가장 구석진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누구에게 방해되지 않게, 누구와도 눈 마주치지 않게 자연스레 익숙한 자리를 찾아 앉은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중앙 테이블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정자 왔네. 아이고, 우리 바쁘신 정자. 말끝에 웃음이 섞였고, 그 웃음 뒤엔 어딘가 모르게 짐짓 놀람과 빈정거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웃었습니다. 진짜 웃음이라기보단 오래된 상황에 반사적으로 대응하는 익숙한 미소였지요. 그녀는 조용히 손가방을 열어 휴대폰을 꺼냈고 진동 모드로 바꾸며 화면을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해외에서 걸려온 2개의 부재중 통화. 정자 씨는 핸드폰을 뒤집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앉은 자리. 그곳은 늘 그래왔듯 화려한 중심에서 비켜선 자리였고, 웃음소리도 인사도 시선도 멀찍이 비껴가는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자 씨는 오늘만큼은 자신이 그 구석을 일부러 택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화려함 속에서 드러난 허세가 아니라 조용한 자리에서 드러날 진짜 무게를 보여줄 날이 올 거란 걸 그녀는 알고 있었지요. 이번 동창회는 그 시작이 조금 느렸을 뿐 이야기의 중심은 곧 바뀌게 되어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겉보기엔 웃음꽃이 핀 듯했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조명이 부드럽게 반짝이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지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 안쪽엔 오래 묵은 위계와 묘한 기류가 분명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나이를 먹었지만 어릴 적부터 굳어져 있던 중심과 주변의 질서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중앙 테이블엔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한다는 윤미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잘 손질된 단발머리에 새하얀 블라우스 소매 끝엔 명품 시계가 반짝였고 그녀의 손엔 와인잔이 들려 있었지요. 윤미자는 잔을 빙글 돌리며 주위를 둘러보더니 자연스럽게 대화의 리드미컬한 타이밍을 잡아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은 말이야. 영어 한마디라도 못하면 세상 살기 힘들다니까. 그 말은 가볍게 던진 것 같았지만 마치 누군가를 꼭 찔러보겠다는 의도처럼 정확하게 날아들었고 그 화살은 자연스레 정자 씨를 향했습니다. 애들 키우려면 영어는 기본이고 미국이든 유럽이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해야지. 그렇지 않니? 그녀는 옆 사람의 팔을 툭 치며 말했지만 시선은 분명히 정자 씨 쪽을 훑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피식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그치 정자는 아직도 한자 이름만 읽지 않아? 와, 진짜 한결같아. 고등학교 때부터 꾸준한 스타일이야? 말끝에는 칭찬인 척한 조롱이 또렷이 묻어 있었고 몇몇 친구들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정자 씨 쪽을 슬쩍 돌아봤다가 정자 씨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저었지요. 그 장면은 마치 어릴 적 반에서 발표 잘 못하던 친구를 두고 다들 눈치껏 웃던 그 시절 그대로였습니다. 달라진 건 교복 대신 브랜드 옷을 입었고 교실 대신 호텔 테이블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 모든 말과 표정을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닌 듯 물컵을 들어 조심스럽게 한 모금 마셨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 미소는 인사치레 같기도 하고 자조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말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거기엔 있었습니다. 그 눈엔 오랜 시간 삼켜야만 했던 말들, 견뎌야 했던 날들, 그리고 애써 품고 살아온 체념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그녀가 꾹 담은 입술 너머로 건너뛴 침묵은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자리 안을 감돌았습니다. 그건 누구도 듣지 못했지만 모든 사람의 귀를 간지리는 예고 같은 것이었습니다. 곧 이 조용한 사람이 이 자리를 송두리째 뒤집을 거라는 강렬한 예감이 공기 속에 번지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옆 테이블에선 여전히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누군가는 랍스터 접시를 사진으로 찍어 자랑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이는 다음 동창회는 제주도로 가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은 좋다, 리조트 잡자 며 다시 떠들썩해졌지만 그 시끌벅적한 분위기 속에서도 정자 씨는
묵묵히 아주 묵직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그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커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잔에서 피어오르는 진한 블랙 커피의 김이 흐릿하게 눈앞을 감쌌고 그녀는 마치 세상의 소음을 하나씩 접어가듯 천천히 입을 가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한 모금에는 이 자리에 도착하기까지의 세월, 견디고 참아낸 시간, 말없이 삼킨 눈물들이 모두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그 순간 조용히 놓여있던 그녀의 핸드백에서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디디디딩. 낯선, 낙차 있는 벨소리였습니다. 호텔 연회장의 대화들이 일순간 끊겼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벨소리의 근원지를 향했습니다. 정자 씨는 화면을 힐끔 내려다봤습니다. 1로 시작되는 번호. 낯설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그녀는 입가에 의미 모를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헬로, 존슨. 예. I can hear you well.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모국어처럼 자연스러운 억양, 그리고 아무런 망설임도 없는 문장 구성. 그 순간 원탁 테이블의 웃음소리가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No problem. We can sign it next week. I'll send the contract by email. 그녀의 목소리는 더 또렷해졌고 방금 전까지 제주도 리조트를 운운하던 친구들의 대화는 마치 누가 리모컨으로 음소거를 누른 듯 조용해졌습니다. 윤미자의 와인잔은 손끝에서 멈춰 있었고 누군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장면만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정자 씨는 한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고 다른 손으로는 통화 중 천천히 종이 냅킨을 접으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Yes. The report looks great. Thank you for the revision. 그 모습은 더 이상 구석에 앉은 조용한 동창이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발음, 계약 용어에 능숙한 문장들, 당황함 하나 없이 흐름을 주도하는 그 태도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가 마시는 커피는 더 이상 주어진 자리에서의 적응이 아닌 스스로 만든 위치에서의 여유였습니다. 그 순간 아까까지만 해도 정자를 향해 빈정거리던 몇몇 친구들의 표정이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입꼬리를 올리고 있던 얼굴은 조금씩 굳고 손짓 많던 사람은 이제 정자 씨의 움직임을 조심스레 쫓기만 했습니다. 공기는 이상할 정도로 무거워졌고 정자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통화를 마친 뒤 핸드폰을 조용히 뒤집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이미 방 안의 분위기는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구석 자리는 어느새 방 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자리가 되어 있었고 그녀의 침묵은 누군가의 허세보다도 몇 배는 더 깊고 날카로운 언어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가 전화를 끊자마자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일시정지를 누른 듯 행사장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온갖 자기 자랑과 과장된 웃음, 옛 추억과 뒷담화로 왁자지껄하던 공간이었습니다. 우리 애는 이번에 미국 가. 내가 여기서 골프장 회원권 딴 사람이야. 하며 떠들던 말소리들은 한순간 공기 속으로 툭 끊기듯 사라졌습니다. 방 안엔 오직 정자 씨가 내려놓은 커피잔이 탁하는 소리를 남겼고 그 단순한 소음조차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조용한 소리는 마치 선언 같았습니다.
이제 중심은 나다라고 말하는 듯한 아주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중앙 테이블 쪽에서 누군가 와인잔을 조심스레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니 정자 제 영어 하네? 그 목소리는 놀라움과 당황함, 그리고 어딘가 찔린 듯한 감정이 얽혀 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켠에서는 누군가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언제부터 영어 했대? 혹시 요즘 어디 학원 다니는 거 아냐? 또 다른 친구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정자 씨를 노골적으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발음 완전 자연스럽지 않았어? 미국 사람 같던데. 목소리엔 두려움과 경외심이 섞여 있었고 그들은 더 이상 그녀를 고졸이라 부를 수 없는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와중에도 정자 씨는 물컵을 들어 천천히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얼굴에는 평온이 깃들어 있었고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반응을 예감이라도 했던 듯 눈가에 잔잔한 미소를 머금었지요. 그 미소에는 억울함도 과시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야 때가 됐다는 담담한 수긍과 오래 품어온 자존감의 조용한 개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그 자리에 있는 누구보다 강력한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존재가 조용히 크기를 바꾸고 있음을 모든 이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행사장을 장악하고 있던 중심 테이블의 사람들 윤미자, 소위 잘 나간다고 자부하던 친구들조차도 이제는 말을 멈추고 슬쩍슬쩍 정자 씨를 바라보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선이 교차했고 긴장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고 정자 씨는 여전히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제 방 안의 중심은 더 이상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오래도록 뒤에 앉아 있던 이정자라는 이름이 조용히 앞자리에 나와 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적을 깬 건 다름 아닌 정자 씨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울림도 높낮이도 없는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한마디는 공기를 가르는 칼처럼 날카롭게 방 안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 회사 미국 환경부랑 기술 이전 계약 중이거든. 말끝을 흐리지도 않고 눈을 피하지도 않고 정자 씨는 고개를 천천히 들어 테이블 중앙 쪽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은 공격적이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이전까지 그들보다 아래에 있다고 여겨졌던 누군가가 이제는 그들의 눈높이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묘한 울림이 있었지요. 계약서가 전부 영문으로만 와서 말이야. 안 읽을 수도 없고 통역 붙이면 비용도 꽤 들어. 그녀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엔 단 한 점의 허세도 없었습니다. 마치 회사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듯 혹은 회의 중 잠깐 잡담을 나누듯 자연스러웠지요. 그 담담함은 오히려 사람들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목소리엔 과시도, 억울함도, 감정의 부침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걸 견뎌왔고 이루어냈는지 너무도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 순간 마치 오래전부터 조용히 숨어있던 진짜 이정자가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얼굴을 드러낸 듯 했지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중심 테이블에 앉아있던 친구들의 표정은 일제히 얼어붙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영어 못하면 세상 살기 어렵다며
웃음꽃을 피우던 윤미자의 입술은 바짝 마르기 시작했고 그녀는 괜히 물잔을 들었다 내려놓기만 반복했습니다. 목젖이 오르락 내리락 했고 목을 한번 축였지만 물맛조차 이상한 듯 잔을 멀리 밀어두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괜히 허리를 뒤로 젖히며 냅킨으로 손을 닦았고 그 손은 어딘가 모르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켠에선 누군가 숟가락으로 빈 접시를 툭툭 두드리며 정자 씨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아래로 떨구고 있었고 그토록 떠들썩하던 테이블은 마치 누가 전원을 꺼버린 듯 고요해졌습니다. 말을 꺼내면 질 것 같고 웃음을 지으면 들킬 것 같은 그 이상한 정적 속에서 그들은 하나같이 입 다무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자 씨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냅킨을 가지런히 접었습니다. 한쪽 끝을 천천히 접고 다시 반으로 접은 뒤 손끝으로 꾹 눌렀습니다. 마치 오래전 식당에서 하루 장사를 끝내고 땀 묻은 손수건을 정리하던 그 시절의 손짓처럼 익숙하고 단단한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더라. 결국 중요한 건 내가 뭘 하냐 차이야. 그 말은 마치 이 방 안에 보이지 않게 걸려있던 과거의 서열표를 한순간에 찢어버린 듯한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목소리 큰 사람이, 학벌 좋은 사람이, 남편 자랑 많이 한 사람이 중심이었던 이 동창회에서 단 한마디로 중심을 바꿔버린 순간이었지요. 누군가 숨을 꾹 삼켰고 또 다른 이는 정자 씨를 바라보며 멍하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방 안의 중심은 이미 그녀로 옮겨가 있었습니다. 정자 씨의 말이 끝나자 그 순간 방 안에 흐르던 공기는 아예 결이 달라졌습니다. 그전까지 중심 테이블에서 허리를 젖히며 영어는 기본이지라며 큰 소리치던 친구들이 말 그대로 굳어버린 채 자리에 붙박인 듯 앉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물컵을 들고 있다가 마시지도 못하고 얼어붙은 채 정자 씨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치자 화들짝 고개를 돌렸고 또 다른 친구는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괜히 옆 사람에게 무의미한 말을 툭 던졌습니다. 아, 요즘 계약서도 다 영어라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단연 윤미자였습니다. 학창시절 반장을 도맡아 했고 지금은 서울 강남에서 영어 유치원을 운영하며 늘 자신을 이 그룹의 중심이라 믿어 의심치 않던 그녀였지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굳어버린 이마와 바짝 말라붙은 입술, 테이블 아래로 모아진 손은 자신의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고 미자는 마침내 입을 뗐습니다. 정자야. 처음엔 그저 이름만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의 당당한 어조가 아니었고 어딘가 말끝이 흐려지는 묘한 떨림이 있었지요. 그녀는 잠시 정자 씨를 바라보다 눈을 피하듯 물잔을 들었다 놓고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혹시 네 회사에 자리 하나 있을까? 말끝은 작아졌고 처음엔 농담처럼 꺼낸 듯 했지만 점점 목소리엔 진심이 배어 나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방 안에 있던 몇몇 친구들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누군가는 놀란 눈으로 미자를 쳐다봤고 또 누군가는 슬며시 눈썹을 치켜 올리며 정자 씨와 미자 사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가장 시끄럽고 자기 확신에 차 있던 테이블은 마치 시골역을 기차가 통과한 직후처럼 고요해졌습니다. 떠나간 소음과 함께 자존심도 조용히 땅바닥에 내려앉은 듯 했습니다. 그 모든 말을 듣고도 정자 씨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에 쥔 냅킨을 천천히 접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각을 맞춰 차분히 눌러가며 접는 그 동작엔 아무런 동요도 서두름도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조용히 미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비난도 없고 멸시도 없었지만 다만 오랜 세월 속에 묻어두었던 사람을 판단하는 진짜 기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시선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내가 널 모르는 게 아니야. 넌 지금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구나. 그리고 마침내 정자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회사 지원은 홈페이지 통해서 봤는데 경력 사항은 솔직히 적어야 해서 글쎄 잘 모르겠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모두가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잠깐의 정적 끝에 누군가 숨죽인 웃음을 터뜨렸고 이어 테이블 여기저기에서 낮고 억눌린 웃음소리들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더 이상 정자 씨를 향한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자와 자신들 스스로에게 보내는 아주 쓴 자기 반성의 웃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숙인 채 숟가락을 굴렸고 누군가는 의미 없는 자리 정리를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 테이블 위엔 이제 과거의 우월감도 잘난 체 하던 자신감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너진 위선과 깨져버린 서열만이 잔해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모두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 방에서 가장 단단한 사람은 가장 조용했던 그 여자 이정자라는 것을. 그날 동창회가 끝나고 정자 씨는 곧장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빠른 길 대신 일부러 시내를 크게 한 바퀴 돌아 천천히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서서히 어두워지는 하늘 아래 청주의 오래된 거리들이 천천히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반백이 된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자전거를 끌고 가는 아주머니, 분식집 앞에서 튀김을 뒤집는 손, 그리고 청주여고 300엠 나는 작은 표지판 하나. 그 모든 장면이 정자 씨에겐 마치 어릴 적 필름처럼 익숙하고 또 낯설게 다가왔습니다. 햇살은 이미 서쪽산 너머로 넘어갔고 길가 가로등은 하나둘씩 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엔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오직 그날의 말들과 그날의 표정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그리고 그 모든 소리를 뒤로 한 채 그녀는 조용히 오래된 단독주택 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작은 마당과 붉은 기와 지붕, 오래되어 삐걱거리는 현관문, 그리고 신발장 옆에 놓인 편안한 슬리퍼 한 켤레. 그건 누구에게는 낡은 집이었겠지만 정자 씨에게는 스스로 일군 자존심의 집이었습니다. 구두를 벗으며 그녀는 짧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행사 내내 긴장을 늦추지 않았던 탓에 발끝부터 허리까지 뻐근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안방 서랍장 앞으로 걸음을 옮겼고 서랍을 여는 손끝에는 묘한 떨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낸 것은 연노랑빛의 낡은 종이 상자 하나. 모서리가 해지고
테이프 자국이 겹겹이 남아있는 그 상자는 그녀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세월의 보관함이었습니다. 상자 속엔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차곡차곡 담겨 있었고 그 중에서도 유난히 오래된 한 장. 40년 넘게 간직해온 고등학교 졸업사진. 사진 속의 정자 씨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얼굴로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듯 내려 깔고 있고 책상 위에 두 손을 공손히 모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바라보고 있는 그 소녀. 그 모습은 여전히 기억 속의 자리 그대로였고 오늘 동창회에서의 정자 씨와 묘하게 겹쳐졌습니다. 정자 씨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입꼬리를 아주 살짝 올렸습니다. 그건 남에게 보이는 미소가 아니라 오롯이 자신을 향한 작은 인사 같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두 손에 꼭 안은 채 벽에 등을 기댄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영어 못했던 내가. 그녀는 낮은 숨결로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지금은 미국 본사회의 스케줄 때문에 밤잠도 제대로 못 자네. 말끝엔 웃음이 섞였지만 그 웃음엔 울컥한 감정이 가라앉아 있었고 오래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참, 인생이란 게 재미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저녁 바람이 살랑살랑 커튼을 흔들고 있었고 벽시계는 어느새 8시를 조금 넘긴 시각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집은 조용했고 음악도 TV 소리도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정자 씨의 가슴 속에서 가장 큰 음악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교복사진 한 장일지 몰라도 그녀에겐 오늘의 침묵과 어제의 눈물, 수십 년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낸 날들이 고스란히 눌러 담긴 인생의 이력서 같은 한 장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진을 조용히 책상 위 액자 틀에 넣어 세워두고 마지막으로 그 시절의 자신을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공부는 못했지만 사람 구실은 열심히 했지. 그걸로 나한텐 충분해. 그리고 조용히 등을 돌려 커튼 사이로 스며든 노란 조명을 받으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자신의 밤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조용히 참아온 정자 씨의 마지막 한마디 어떻게 느끼셨나요? 오래 참고 견디며 품위를 지킨 그녀의 선택,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통쾌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